여러분, 그 오렌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, 의원의 오렌지 모드 얘기가 있습니다. 이 오렌지. 이게 통진당 그 해산되고 난 다음에 그 경기 동부 사람들이 만든 당, 그때 당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색깔이 오렌지였거든요. 그래서 이재명이 경기 동부를 민주당으로 끌고 들어온다, 이런 얘기를 민주당 사람들한테 쫙 하고, 뭐 성남시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하고, 이거 저기 이재명의 옆에 있는 구성원들을 봐라, 이거 경기 동부다. 그래서 쭉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다가 고구마 사이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거를 제가 막 퍼뜨렸었던 아이고, 이재명 의원님은 저거 가지고 저를 아마 진짜 죽여버리고 싶으실 텐데, 그때 2017년 때 이재명 후보가 아무튼 이런 오렌지색과 경기동부를 끌어들이는 그런 그런 게 있었어요.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. 자,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?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 두 개예요. 팬덤하고요. 팬덤하고 저 오렌지 색깔입니다. 팬덤과 오렌지 색깔, 저 두 개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규정하는 지금 현재 지지 기반인데요. 자, 보실까요? 자, 이게 이렇게 되고, 오늘 행보가 제가 오렌지 이 행보로 보이는 게 이거예요. 이재명 등원 첫날 윤 집무실 코앞 전장현의 삼각지역, 그러니까 삼각지역 삼각지역 분향소 찾았다. 전장현 인수위 인근 경복궁에서 시위하다 윤 정부 출범 즈음에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으로 옮겨 이재명 국회 온 후 의원총회 안 가고 전장현을 만났다. 이게 무슨 뜻이다, 여러분? 이게 무슨 뜻이다? 오렌지 색깔 이재명의 한 축을 보여주는 일이다. 그리고 여러분, 발달 중증장애 참사 분향소 이렇게 해서 근조 이렇게 해서 분향소 차려놓잖아요. 얘네들이요, 화물연대 진압하면 또 누군가가 죽기를 바랄 겁니다. 분향소 차려놓고 거기서 터잡고 난리치는 게 얘네들의 디폴트인 건 여러분 이제 안 봐도 비디오죠.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. 분향소 차려놓고 거기서 터잡고 난리피는 거 쟤들 한두 번이 아니죠. 또 지금 이 화물연대 파업에서도요,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고, 그 상황에서 쟤네들은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라 기도할 거예요. 저 새끼들. 이명박 정부 때 잘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, 용산 참사 생각해보세요. 쇠구슬을 여러분 쏴대는 그걸 진압을 안 해요? 거기다가 신나통 잔뜩 쌓아놓고 오지마 그러면서 쇠구슬을 쐈잖아요. 경찰 특공대가 진압하면서 경찰관들 그리고 시위하는 사람들,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잔인함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, 지들이 거기다 신나를 왜 갖다 놓고 휘발유 왜 갖다 놓고 거기서 쇠총이죠. 새총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쇠파이프로 해서 쐈잖아요. 여러분, 이 사람들의 권력투쟁 방식을 여러분 이제는 눈여겨보시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, 지금 이재명 의원의 권력 기반을 무슨 개딸에서만 찾는 분들인데, 그런 개딸이에요. 개딸 팬덤 하나에 민주당의 디폴트예요. 또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? 민주당 팬덤들은요, 여러분,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사람만 바뀔 뿐이고 노무현에서 사람만 바뀔 뿐이지, 그 정치 훌리건들이 일정 정도 숫자가 있어요. 그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도,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도, 노무현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 지들의 그 지랄 발광을 할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한 거라고요. 정글이에요. 그래서 이제 진중권 선생이 오늘 한마디 하셨는데, 팬덤 정치 때리는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 영원히 구제불능인데,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 되건 아니건 민주당은 영원히 구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.
이 팬덤 정치 있잖아요. 이 팬덤 정치를 제가 국힘 쪽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뭐 김건희 팬클럽이나 이런 데도 조심하라고 하는데 벌써 오늘도 사고 터졌죠. 뭐 건사랑인가 거기서도 뭐 내부에서 뭐라고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보면 이제 수습 불가 상황으로 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어요. 이게 왜 팬클럽들이 정치판에서 개판이 나냐면 이 팬덤 정치가 개판이 나냐면 이걸요 여러분 여러분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중요하잖아요. 그걸로 자기 조직을 삼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. 그러니까 노무현 측근들에서부터 문제인데 팬클럽 있잖아요. 노사모 있었잖아요. 그 노사모에서 자기 권리당원들과 자기 대의원들을 만들어요. 그럼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.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그 사람들 있잖아요. 업체를 만들어서 그 업체한테 야 저기 저 사람들한테 뭐 일거리 줘 협력업체 용역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용역을 줘가지고요. 그리고 심지어 그런 데서 있어가지고요. 공공기관에서 광고도 주고 막 이러면서 뭐 무슨 라디오 같은 거 팟캐스트 이런 거 만들고 그 인터넷 커뮤니티 만들면 뭐 노사모 계열에서 만든 그 뭐 서프라이즈니 이런 데 있잖아요. 광고 막 때려줬어. 라디오 21이니 이런 거 나중에 생기고 뭐 이럴 때 광고를 공공기관 광고를 해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고 그러니까는 굶어 죽는 거지.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. 팬클럽들의 쪽수가 보이잖아요. 그 쪽수를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노무현 측근들 중에서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그 노무현의 팬덤들의 개파들끼리 나는 누구 보수 그런 사람들끼리 또 싸워요. 싸웁니다. 그러면서 지들끼리는 그 족보를 너무 잘 알아. 그러면 저는 그 족보를 어떻게 하냐? 와가지고 이르거든요, 저한테. 저 새끼들이요, 누구 라인인데, 쟤는요, 이광재 라인이고요, 쟤는 안희정 라인이고요, 쟤는 뭐, 김두관 라인이고요, 쟤는 뭐, 누구 라인이고요, 강금실 라인, 뭐, 어쩌고 하면 유시민 라인이고요, 그러면서 막 서로 일러가지고요, 여러분, 그거를, 저는요, 가만히 있으면, 민주당에서, 그렇구나. 그래서 이 팬클럽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개판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정당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공천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아래로부터 공천이라는 게 그런 대의가 만들어 놓은 현실이 그 모양 그 꼴이에요.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는 그냥 정치 팬클럽들이 있으면 그 정치 팬클럽을 보세요. 그 사람 팬클럽이 있는 건 여러분 그거는 정치에서 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. 문제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돼요? 그 대통령 밑에 그 대통령의 꼬마들이 있잖아요. 그럼 꼬마들 그 밑에 있는 뭐 핵관이 됐건 뭐 측근이 됐건 누가 됐든 그 꼬마들의 팬클럽으로 또 갈라먹고 그리고 또 거기 권력 투쟁에 동원되고 이렇게 쌈박질이 나기 시작한다고. 노사모도 그렇고 문재인 팬클럽도 그랬고. 그리고 저는 박사모는 잘 몰라요. 제가 박사모는 그는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팬클럽 정치 팬클럽이 비슷했을 거라고 대지 구체적인 사례를 모르니까 이 박사모에 대한 얘기는 빼놓고 문재인 팬클럽도 그랬고 이랬다고. 그러면 보수 쪽에서는 그냥 팬클럽이면 자기들의 욕망.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첫 번째로 훌리건이 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. 무언가를 공격하는 거를 칼차단해야 돼요. 특히 대통령이 되고 있을 때 누군가를 막 민주당 욕을 하거나 막 공격하는 성향 있잖아요. 그런 성향은 팬클럽에서는 칼차단을 해야 됩니다. 그런 사람들 다 내쫓고 그냥 이거는 그냥 사진 보시고 그냥 정치적으로 메시지 너무 세게 내지 마시고 그냥 디펜스는 몰라도 공격은 하지 마세요. 공격 성향에서 훌리건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. 이걸 전부 다 칼차단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있잖아요.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이게 쉽게 이게 관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이재명 얘기를 나오다가 일단 팬클럽과 팬덤 정치, 그 민주당의 팬덤 정치를 지적을 하다가
그 국민의힘 쪽도 우려스럽다.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, 사람이라는 이 성향이나 나 누구 좋아요, 이거 좋아요 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공격 성향을 띠게 되면서 얼마나 광기 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된다. 그리고 그들의 광기와 공격성을 그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요? 그거에 아주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장이죠. 그들의 대중의 공격성, 욕망을 아주 끝까지 끌어올리는 사람. 국민의힘도 조심해라. 그리고 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에서 의제 없고 공격성만 넘쳐나고 욕망만 들끓으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간다.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, 아무튼 한국 정치 보고 있으면 그냥 근심 어린 시선으로 계속 보게 되는, 그게 제 직업적 특성이겠죠.